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아주 거대하면서도 또 지극히 개인적인 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바로 우리의 뇌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심지어 현실의 풍요로움까지 창조하는 방법 말이죠. 진짜 흥미로운 주제죠? 그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긍정적 사고 같은 개념은 어느 정도 익숙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흔한 자기계발서 조언을 완전히 넘어서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라즈 샤마니 채널에서 진행된 조 디스펜자 박사의 인터뷰 스크립트거든요. 아, 조 디스펜저 박사님? 네, 이 자료가 특별한 이유는 뭐랄까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신경과학, 뇌파의 변화, 그리고 후성유전학이라는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몸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명확하게 해부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주의력을 어디에 두느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체 성격을 바꾸고 평생 끊어대지 못했던 습관을 없애고 심지어 몸의 질환까지 치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자,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와 유전자가 어떻게 스위치를 켜고 끄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과학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하기 힘든 존재인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해요. 네,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 맞아요.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나오는데요. 인간이 35세가 되면 우리 정체성의 무려 95%는 잠재의식에 완벽하게 암기된 프로그램들의 집합체가 된다고 합니다. 와, 35세에 95%나요? 네,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그건 좀 충격적이네요. 그럼 우리가 내일 아침 의식적으로 오늘부터 나는 변할 거야. 막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은 뇌 전체에서 고작 5%에 불과하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나머지 95%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 실행되는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감정 반응들인 거죠. 그러니까 의지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패턴으로, 특히 그 부정적인 감정의 굴레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뇌에 아주 특정한 네트워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거든요. 그게 뭔가요?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DMN이라는 뇌의 예측 시스템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마치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앱처럼 끊임없이 과거의 경험을 스캔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요. 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군요. 네, 문제는 이 과정이 뇌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아주 성공적인 일과를 보냈고 계약도 잘 성사시켰고 다 완벽했어요.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겠죠? 네, 그런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내일 이 모든 걸 다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냥 운이 좋았던 거면 어떡하지? 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도한 생각에 빠지는 거죠. 아, 오버싱킹이죠. 네, 그 인터뷰어인 라지 샤마니 본인도 이 오버띵킹에 대한 고민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그걸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생존 모드,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생존 모드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뇌는 마치 원시 시대의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당장 도망쳐야 하니까요. 맞아요.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고 오직 나 자신, 내 몸, 시간, 그리고 외부 환경의 위험 요소에만 집착하게 되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걱정 같은 감정이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면요? 우리 몸이 과거의 기억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라는 점이죠. 화학적 중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괴로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니라는 거네요.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주는 그 아드레날린의 자극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트레스 반응의 스위치를 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화학물질들이 뇌를 강렬하게 자극하고 몸은 그 아드레날린의 스릴에 중독되어 버리는 거죠. 와, 생존하기 위해서 뇌를 망치고 있는 셈이네요. 그쵸.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끊임없이 최악의 상황을 분석하고 통제하려 들지만 역설적으로 그 좁은 초점과 과도한 분석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사이클이 어떻게 우리의 생물학적 중독이 되는지 들으니까 왜 단순한 긍정적 사고만으로는 이 굴레를 못 벗어나는지 확 이해가 됩니다. 몸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강력한 화학적 중독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그 해답을 명상에서 찾고 했던데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아주 정교하게 뇌파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 5가지 뇌파 단계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좋겠어요. 먼저 베타파가 있죠. 네, 베타파는 지금 우리처럼 대화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깨어있는 상태의 뇌파입니다. 외부 환경을 인지하고 분석하죠. 일상적인 상태네요. 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뇌파가 아주 빠르고 불규칙한 하이 베타 상태로 진입합니다. 경보 시스템이 울리면서 극도로 분석적이고 방어적이 되죠. 그 티라노사우루스한테 쫓길 때 나오는 뇌파군요. 맞습니다. 이때는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창조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거군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알파파인데 이 부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잠시 멍해지는 순간이나 샤워할 때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잖아요. 네, 긴장이 풀리고 내면에 집중하게 되는 상태죠. 맞아요. 뇌신경 과학적으로 보면 알파 상태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 뇌 안에서 끊임없이 제잘거리던 분석적 비평가의 목소리가 잦아듭니다. 아, 딴지가 사라지는 거군요. 그쵸? 언어나 논리보다는 그림이나 이미지로 생각하게 되는 흐름의 상태에 진입하는 겁니다. 외부 자극에서 내면 세계로 주의가 이동하는 중요한 첫 관문이에요.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지면 마법의 구간이라고 불리는 세타파가 나오거든요. 세타파 아주 중요하죠. 몸은 깊이 잠들어 있지만 의식은 깨어있는 일종의 최면 상태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때가 바로 잠재의식의 운영체제에 직접 접속해서 낡은 프로그램을 뜯어고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세타파 상태에서는 그 분석적 마음의 필터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문지기가 사라지는 거네요. 네. 그 이후에는 깊은 수면 상태로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델타파가 있고 무의식적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벗어나 뇌 전체가 고도로 통합되고 깨어나는 초의식 상태인 감마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질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상에서 이 뇌파들을 우리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을까요? 하이베타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세타파의 잠재의식 상태로 내려가는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초점의 전환이에요. 초점을 전환한다고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 상태일 때는 특정 대상이나 문제, 사람에게 아주 좁고 집요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멈추고 초점을 무한한 공간이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넓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요? 텅 빈 공간에 감각을 열고 집중하면 뇌의 각 부위에서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뛰던 신경망들이 갑자기 질서를 찾고 동기화되기 시작해요. 오, 파편화되었던 뇌가 전체적으로 통합되면서 창조성이 열리는 것이죠. 좁은 문제에 매달려서 분석하는 대신에 넓고 텅 빈 공간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뇌파만 떨어지고 뇌가 질서를 찾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뇌파만 낮춘다고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는 건 아니라고 자료가 강력히 경고하더라고요.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려면 반드시 감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요.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 감정은 몸의 언어다. 네. 과거의 트라우마나 끔찍했던 기억을 단지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 뇌와 몸은 실제로 그 사건이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완벽하게 동일한 화학물질을 뿜어냅니다. 네네. 우리의 몸, 즉 무의식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일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몸 입장에서는 진짜 피곤한 일이네요. 그냥 과거의 아픔을 생각만 했는데 몸은 물리적으로 아, 지금 또 그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독성 화학 물질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매일 반복한다면 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이 파괴적인 루프를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해결책은 심장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트라우마를 극복한답시고 원인을 끝없이 분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파고들잖아요. 네, 원인을 알아야 고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끔찍한 감정을 몸에 다시 경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역효과네요. 맞아요. 대신 감사, 사랑, 기쁨 같은 고양된 감정을 의식적으로 연습해서 심장이 질서정연하게 뛰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심장이 뇌의 생존센터인 편도체에 아주 강력한 신경신호로 보내거든요. 어떤 신호죠? 이제 사건은 끝났어. 너는 안전해. 이렇게요. 아, 심장이 뇌에게 안전하다는 생물학적 신호를 직접 보내는 거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감정적 충전이 완전히 사라진 과거의 기억.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바로 지혜라고 부릅니다. 감정적 충전이 사라진 기억이 지혜다. 네. 원인을 머리로 분석하는 것보다 심장의 감정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의 트라우마 기준선을 리셋하는 진정한 마스터키입니다. 그 통찰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밤 잠들기 전 10분 동안 무엇을 하실 건가요? 중요한 질문이죠.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자극적인 뉴스를 보면서 뇌를 하이베타 상태로 몰아넣고 잠드실 건가요? 아니면 단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심장에 집중하면서 감사의 감정을 연습하실 건가요? 10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분씩 단 4일 동안만 감사의 감정을 연습해도 면역 체계가 50%나 향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50%죠. 그 면역체계 향상의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던 후성 유전학의 영역이죠. 후성 유전학이요? 우리의 유전자 DNA 코드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의도와 감정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은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어떤 유전자를 끌지 결정하는 물리적 정보로 작용합니다.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명상을 통해 고양된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면 그 화학물질들이 새로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서 몸의 재생을 돕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직접 껐다 켰다 한다. 이 원리가 적용된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엄청난 사례들이 많죠. 네, 명상 중에 DMN이 차단된 사람들의 뇌 스캔을 보면 마치 강력한 환각제인 실로시빈을 복용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 나온대요. 스스로 뇌 구조를 바꾼 거죠. 몸 안에서 천연 약국이 열린 셈입니다. 게다가 제가 가장 놀랬던 건 그 수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어요. 아, 그 모유 연구요? 그거 정말 놀랍죠. 그 연구는 우리가 외부와 어떻게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네네. 단 7일 동안 명상 리트릿에 참가한 수요부들의 모유 성분을 분석했는데 모유 안에 항암 성분과 상처 치유에 관여하는 특정 단백질 성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단 7일 만에요? 근데 엄마가 내면의 감정과 뇌파를 바꾼 것만으로도 아기에게 전달되는 생물학적 정보와 영양분이 완전히 물리적인 형태로 업그레이드된 것이죠. 우와, 7일 만에 모유의 화학적 성분까지 바꾸다니. 인간의 몸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근데 질환 극복 사례들도 있잖아요. 생물학적 치유의 한계를 넘어선 아주 극적인 사례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죠? 첫 번째는 인도에서 온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는 금우력증이라는 아주 무서운 난치병, 그러니까 신경과 근육의 소통이 끊어지는 병으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런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점점 악화될 일만 남았다고 했죠. 절망적인 상황이었네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이라는 한계를 넘어 순수한 정보와 의식의 상태, 즉 그 세타파의 영역으로 들어가 몸에 새로운 신호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놀랍게도 그는 그 행사장을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서 나갔습니다. 세상에 휠체어에서 일어났다고요? 생물학적 한계를 의식으로 뛰어넘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 대장암 판정을 받았던 여성의 사례도 대단하더라고요. 후성 유전학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여성분은 암 때문에 대장과 직장을 무려 9cm나 절제해야 했습니다. 평생 배변 주머니를 차고 화장실 변기에서 3m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선고받았어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겠네요. 네, 하지만 그녀는 현실에 굴복하는 대신 명상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육체적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변기에 앉아서 명상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와, 변기에 앉아서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로 내려가서 자신의 몸에 새로운 후성 유전학적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군요.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감사와 치유의 감정을 유지했고 그 고양된 화학물질들이 줄기세포를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줄기세포를요? 결과적으로 그녀는 무려 15cm의 조직을 새로운 세포로 다시 자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5cm가 새로 자라났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장기가 15cm나 재생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모유 성분이 바뀐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쵸? 의식적인 마음과 잠재의식 사이의 문을 열고 명확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라는 아주 정확한 정보를 주면
인간의 몸은 나이나 병의 상태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제약회사와 첨단병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증거인 셈이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뇌파를 바꾸고 심장의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이 신경과학적 원리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건강 말고 또 어디에 쓰이죠? 우리가 현실을 재구성하고 삶의 풍요, 그러니까 부와 기회를 끌어당기는 방식에도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풍요의 창조라. 보통 우리는 목표를 이룰 때 결핍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배웁니다. 지금 내 통장에 돈이 부족하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해. 아니면 내가 아직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잠을 줄여서라도 성공해야 해. 이렇게 현실과 싸우면서 밀어붙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뉴턴 물리학적인 인과관계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핍과 두려움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성취감은 있겠죠. 성취감은 있지만 그 만족감은 놀라울 정도로 일시적입니다. 화학적인 도파민 스파이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다시 다른 형태의 결핍과 불안이 찾아와요. 아, 끊임없는 쳇바퀴네요. 소디슨벤자 박사는 이를 양자역학적 모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결핍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다는 온전함의 주파수에서 창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함의 주파수요? 네.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라의 감정, 예를 들면 압도적인 감사함이나 풍요로움을 그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몸으로 먼저 느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감정을 먼저 느낀다. 근데 이건 현실을 부정하고 머릿속으로만 부자인 척, 다 가진 척, 자기 최면을 걸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척하는 것은 의식 수준에서의 얄팍한 속임수일 뿐이에요. 우리 몸은 진짜 감정을 속일 수 없습니다. 몸은 다 안다는 거군요. 이 훈련은 앞서 말한 후성유전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뇌와 몸을 미래의 풍요로운 주파수에 완벽히 맞추는 생물학적 화학 반응을 실제로 몸 안에서 일으키라는 뜻이에요. 네네. 몸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진실되게 그 풍요의 감정을 느끼면 몸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풍요란 단지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돈은 물론이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시간의 풍요, 그리고 내가 억지로 쫓아가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오는 기회의 풍요도 있죠. 동시성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쵸.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타이밍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동시성의 풍요를 모두 포함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진짜 풍요로운 상태에 도달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뭔지 아시나요? 뭔가요? 내가 만든 이 풍요를 타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기부의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생존 모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군요. 네. 나 스스로가 결핍 없이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생물학적으로 느끼게 될 때 오히려 애쓰지 않아도 기회와 인연들이 자석처럼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풍요를 막 쫓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화학물질과 주파수 자체를 풍요의 상태로 세팅해서 풍요가 나를 찾아오게 만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의 방대한 지식들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과거의 우울한 기억을 스캔하고 어제와 똑같은 감정으로 시작하는 그 과거의 당신과 철저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과거를 끌어내야죠. 네,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는 두려워하며 피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낡은 생물학적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오직 새로운 현실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니까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룬 과학적 사실들을 한번 되짚어보죠. 한 개인의 내면적 상상과 고양된 감정이 뇌파를 바꾸고 면역력을 50%나 올리고 장기세포까지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엄청난 변화죠. 그렇다면 이 개인의 차원을 한 단계 더 확장해 본다면 어떨까요? 확장한다면요? 만약 한 사람의 의도가 세포를 재생시킨다면 우리와 똑같은 방향의 의도를 공유하는 수백 명, 아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같은 시간, 특정한 미래와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와, 수백만 명이 동시에요. 혹시 우리의 집단적인 생각과 코히어런스를 이룬 감정이 우리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나 이 사회 전체의 생물학적 현실까지도 직접 조각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형태를 빚어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동 창조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모여서 세상의 물리적 현실을 빚어낸다는 그 가능성,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화두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 당장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잠들기 전 10분, 무의식적으로 폰을 집어드는 대신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분석적인 뇌를 쉬게 하고 텅 빈 공간을 느끼며 당신이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은 미래의 그 벅찬 감사함을 심장으로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놀라운 재생의 힘에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